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을 해몽하는 분석법 5탄으로 흡수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흡수라는 것은 우리가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꿈속에 흡수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 자연 법칙에 입각해서 해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세한 어떤 분석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흡수의 법칙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예, 선생님, 이렇게 참 법칙도 다양하게 있네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그 흡수의 법칙 속에 이제 식물의 흡수의 법칙이 있나요? 식물이 우리가 뜬 데 보면은 그 밑에서 우리가 흙에서 이렇게 식물이 그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죠. 예, 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뿌리가 물을 빨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물을 빨아먹는다고 친다면은, 예, 예. 물 가까이 있는 것이 빨아먹기가 쉽습니까? 물 멀리 있는 게 빨아먹기 쉽습니까? 가깝게 있는 게 빨아먹기 쉽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산 위에 있는 그 소나무 같은 거 있죠? 아, 예, 예. 그 물이 그 부근에 있겠습니까? 물은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산 꼭대기는 물이 가장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멀리에 있는 게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흡수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멀리서 그 지열로 올라와 가지고 있죠. 예, 예, 예. 올라와서 흡수가 되는 것이죠. 뭐냐면 물을 직접 빨아먹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회사가 예, 예. 만약에 우리가 뭐 삼성전자 같은 평택이라든지 뭐 수원 쪽에서 만약에 있다면, 예,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원 인구라든지 평택 인구가 적었는데, 네네. 삼성전자라든지 뭐 안 그러면 다른 SK라든지 공장들이 세워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물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흡수라고 봐야죠. 아, 그런데요. 얘기를 듣고 보니 맞는 말 같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있잖아요. 사물에는 그래 흡수의 법칙이 있나요? 사물에도? 이건 정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네네. 우리는 영국의 옛날에 어떤 뉴턴이 예, 예.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 해서 지구가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사과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필 떨어질 시기에 당기겠습니까? 이미 붙어 있는 사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꼭 익었을 때 떨어진다든지, 네네. 벌레가 묵어가지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가 떨어진 사과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사과가 예를 들어가지고 바닷물에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바닷물이 둥둥 뜨는 걸 못 봤습니까? 예, 예. 뜨죠. 소금물에는. 그런데 그걸 왜 밑에 안 당깁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냐 하면은, 예, 예. 공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기가 사과의 어떤 사과의 어떤 무게와 어떤 부피 있잖아요. 네네. 부피에 비해서 공기가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약하면 밑으로 흡수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죠. 그렇죠. 밑으로 아래 내려가는 거는 아래 흡수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중에서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별이라든지 달이 떠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건 왜 안 떨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받쳐주는 힘이 더 세면 예예. 그래서 둥둥 떠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면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코로나도 이렇게 보면은 날씨가 있잖아요. 예예. 자기 온도가 변화가 있었을 때 예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세포 틈바구니가 벌어졌을 때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예.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 식초 같은 거 질병 잘 안 걸린다잖아요. 예예. 식초는 조여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틈바구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물만 그치 이렇게 뭐가 대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잖아요. 예예. 마스크도 그 한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흡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물의 흡수라는 것은 이것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진다는 것도 흡수가 될 수 있는 처지가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우리가 또 거꾸로 이렇게 그 물구나무 쇠 같은 데인데 물 먹는데 먹어집니까? 예예. 먹어지잖아요. 예예. 빨아당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네. 보면은 뭐 인력이라든 여러 가지 뭐 좀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그 법칙 중에서도 이것이 흡수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는 당기는 법칙 있죠. 네네. 당기는 법칙인데 그 아까 사과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당기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 공기가 있잖아요. 떠받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 흡수가 되고요. 네. 배가 바닷물에 둥둥 떠가 있는 거는 그 밀도가 높은 바닷물이 있잖아요. 쫙 예, 쪼이기 예. 때문에 떠가 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금물이라서 짭짤하니까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예. 이제 그 배를 한 토막을 잘라 가지고 바닷물에 던지면 금방 가라앉지 않습니까? 가라앉죠.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이 그 공기를 받쳐주는 부력이라든지 뭐 부력이라든지 이런 네네. 거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흡수가 예. 흡수가 사물의 흡수는 이것이 공기가 실제 무게 그 부피와 무게보다도 느슨하면 이렇게 흡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 중에 아까 예, 이 물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화장지를 이렇게 담궈 보면은 종이에 이렇게 흡수가 딱 금방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촘촘하면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이제 맞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죠. 사고가 예, 떨어지는 것도 이것이 밑에서 그 예, 예. 밑으로 당기는 힘보다도 그 사과보다도 그 공기라든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네, 헐렁하니까 이렇게 당겨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아까 예. 이 사과가 이렇게 바닷물은 밀도가 있기 때문에 소금물이 있어서 밀도가 있어서 예, 이렇게 둥둥 뜨지만 예, 이게 민물에도 사과가 뜨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 아까 적게 뜨지요. 떠도 적게 예, 뜨죠. 좀 적게 뜨죠. 민물은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물의 양이 많으면요 받쳐주는 네. 힘이 강하기 때문에 뜨잖아요. 음. 근데 공기는 받쳐주는 게 좀 약하잖아요. 예. 근데 저 공중에 있잖아요. 예, 예. 받쳐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새들이나 비행기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원인이 예, 예. 공기층이 이렇게 바닷물같이 이렇게 두텁기 때문에 예, 예. 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 인간 일반적인 뭐 이름 없는 사람이 무대 들어가기나 배우가 되면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명으로 갔다가 이렇게 갑자기 인기 많은 그런 것도 예, 그 예, 원리가 그렇죠. 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증기도 흡수의 법칙이 있나요? 우리 그 구름 그 구름이 되기 전에 수증기 올라가죠. 그렇죠.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은 그 저녁밥을 피우기는 할 때 그 꿀뚝을 타고 이렇게 연기 올라가는 거 봤죠? 예, 예. 연기가 꼭 공중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예. 공중이 더 찹지 않습니까? 찹죠. 찼기 때문에, 예. 찼기 때문에 이거는 빨아당겨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이게 예. 흡수란 말입니다. 예, 예. 아까 사과가 떨어지는 건 흡수가 아니고, 받쳐주는 힘이 약하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고, 네네. 당기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고, 예, 예. 그 수증기가 올라가거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흡수가 돼가 올라가거든요. 예. 만일력 법칙이 형성되려고 하면 뭡니까? 가스라든지 아지랭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름 그 수증기도 단계가 밑에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흡수가 돼 가지고 예, 예. 그럼 가을 구름하고 여름 구름하고 어디가 높아요? 우리 가을 구름이 높지 않나요? 가을이 찹지 않습니까? 예, 예. 차갑기 때문에 위에 그 차가운데 공기가 촘촘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멀리 빨아당기기 때문에 가을 구름이 높죠. 그 원리구나. 예, 그렇죠. 그러면 있잖아, 선생님. 바위에 꽂힌 이렇게 소나무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사나 하고 우리가 예, 좀 의문이 간 점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흡수의 법칙인가요? 그렇죠. 우린데 그 바위가 보면은 아주 그 절벽 같은데, 예, 예. 뭐 우리가 뭐 금강산이라든지 그 중국의 황산이라든지 장가게 같은 소나무가 꼭대기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벼랑 같은데 이렇게 바위에 꽂힌 소나무가 그 무슨 비가 언제 와서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예, 예. 근데 바위 틈바위로 예, 예. 밑에 지열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지열을 파묻고, 그러니까 예, 예. 지열이 올라와서 수증기같이 올라오잖아요. 예, 예. 올라와서 나중에 이것이 사물이 붙으면은 이게 식거든요.
예예. 식으면은 수분이 돼가지고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머리 같은데 피가 흡수대가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심장에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돼도 머리에서는 흡수가 돼가지고 머리 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죠. 우리는 뭐 피돌림이 물론 되고 하겠지만은 예예. 피돌림이 똑같이 된다면 그쪽에 머리 쪽에 적게 돌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밑으로 많이 이렇게 좀 이치대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제 밑에도 이렇게 보면 다리 시려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밑인데도 왜 시렵고 머리는 왜 덥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는데 흡수의 법칙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데 구멍을 이렇게 막히는 동맥경화 같은 게 이렇게 막히잖아요. 예예. 막히면 원활하게 못 가기 때문에 흡수가 부족해지거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 흡수의 법칙, 물론 뭐 제가 여기서 의학적으로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꿈을 통해서 우리는 흡수,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내용들이 흡수에 의해 가지고 꿈이 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김치와 흡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김치를 담글 때 보면은 네네.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금이라든지 무슨 고추라든지 마늘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좀 독하지 않습니까? 예예. 독하기 때문에 김치 속에는 수분을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예예. 끄집어내고 나면 나중에 그 어떤 끄집어내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예. 그리고 또 그건 또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이 나면 좀 부풀어지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우리가 그 김치 같은 처음에 그 소금을 치면 좀 축 처지고 그렇죠. 네네. 그 수분이 빠져 그렇거든요. 네네. 수분이 빠지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전부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낸다는 것은 누가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예예. 처음에는 돈 주다가 나중에 통장까지 다 주는 경우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걸 털털 털어가지고 다 내는 거죠. 예. 그래, 안 그래도 꿈 분석 심리 상담사 대표님께서는 예. 많은 법칙을 연구를 하셔서 꼭 무슨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진짜 이걸 가지고 또 꿈을 뭐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자연의 법칙이 이렇게, 법칙을 알다 보니까 그 대처가 바로바로 나간다는 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또 더 한 수 배웠고요. 그러면 있잖아요. 예. 아까 이제 모든 게 이렇게 소나무도 흡수를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지열이 올라가가지고 예, 그렇죠. 바위 틈에서 이렇게 수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자란다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구름과 흡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올라가면은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 그 위에 대기권 쪽으로 올라가면 찹지 않습니까? 예예. 차가운데 밑에 그 어떤 수증기 강도에 따라 구름의 높이가 정해집니다. 예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음력 1월 달에 그 입춘 우수 정도 됐을 때는 구름층이 조금 약하다가 예예. 음력 3월이 되면은 그 청명 고구 때쯤 되면 지열이 굉장히 용소섬처가 올라가잖아요. 예예.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하늘 높이 이렇게 대나무같이 쭉 올라가면 위에 찬기운하고 부딪히겠죠. 그렇죠. 부딪혀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양이 많을 때는 소나기가 내리고요. 예. 소나기가 내리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구름이 형성이 되어가 있죠. 네.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옛날 현대자동차 데모 많이 했는데 예예.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제 그 어떤 데모를 해서 회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일하는 거 방해하고 있다가 그 데모 진압대 들어오죠. 네네. 진압대 들어오면 또 뭐 흩어진다 하듯이 그게 소나기 현상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도 흡수에 의해 가지고 구름이 되고 그 위에 차갑다 온도에 따라 가지고 구름의 높이가 정해지고 네. 가을이 되면 차갑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전부 착착 깨집니다. 예예. 갈라진단 말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궁금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 이렇게 어느 때 하늘을 바라보면 예. 날씨가 추운 날은 막 다 쪼개져 가지고 예. 그래 있고 또 예. 어느 때는 보면은 다 이렇게 구름이 뭉쳐 있는 것들이 많고요. 예,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이제 비구름이라고 시커먼 그 구름이면 비가 오기 쉽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 이게 이제 모든 게 쪼개지는 거는 왜 흡수가 안 되나요?
쪼개질이 흡수가 안 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예. 구름이 이제 그 쪼개질 만한 높이까지 올라간 거죠. 예예. 또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찬 기온을 만나면 예예. 우리 그 조청 같은 거 만들잖아요. 예. 살로서 이렇게 따려 가지고 조청을 만들면은 네네. 나중에 이제 나중에 굳어지잖아요. 예예. 굳어지면 이제 여들 만들잖아요. 네네. 여들 만들면 어떻습니까? 톡톡 두드리면 톡톡 쪼개집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냉각이 되기 때문에 쪼개지기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굳어지면 쪼개지기가 쉽잖아요. 아, 그러니까 공기가 차가워지면은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뭉쳐가지고 쪼개진다. 그리고 차가워져도 쪼개지고요. 건조해져도 쪼개집니다. 우리 논에 바닥에 물이 말랐는 논 있잖아요. 네네. 쪼개지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벽 같은 거 새로 지은 집에도 이렇게 보면 벽이 짝짝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예. 수분이 이탈할 때 이렇게 통로입니다. 그 이탈하는 통로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예예. 대나무 마디라든지 거북등이라든지 과일의 틈바구니라든지 복숭아 잘록한 분야들이 전부 쪼개지는 것이나 구름 쪼개지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네. 아, 진짜 이 대단한 학문은 무궁무진하고 이렇게 참 꿈 분석 심리 상담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유식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분열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